오버뷰는 저희가 이제 저희 티 컨설팅에서 좀 조사한 자료인데 이제 좀 거시적으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8 년부터 22 년까지 저희가 그 인제 뉴스에 나온 키워드, 그러니까 금융과 IT에 관련된 키워드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2018 년도는 주 50 시간이 일단 시작된 해인데, 이때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제 그 이유는 실제 인제 그때 비트코인에 관련된 버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전 때부터는 약간 특정 기술에 관련된 키워드들이 좀 많이 나온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2019 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제 디지털이라고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2019 년도의 디지털의 의미는 쪼끔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2019 년도 여러분들도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사실 기억 못 하실 텐데, 2019 년도에 저희가 그 뭐 토스뱅크가 일단 출범했고, 그다음에 오픈 뱅킹이 시작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은행이라든가 디지털 키워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2020 년, 이제 코로나가 2019년 말이었죠. 예, 그래서 2020 년도에는 또 디지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디지털이란 키워드가 사실은 결국은 뭐 디지털 시대를 앞당긴 게 사실 이제 코로나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사실 비대면 사회가 됐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그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키워드들이 계속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 년도부터 인제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확장이 됐고, 21 년도에는 또 인제 사실 20 년부터 저희가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좀 붐이 있었죠. 그래서 21 년도 그다음에 22 년까지 굉장히 사실은 많은 디지털 키워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키워드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 디지털이라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활동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과 그다음에 기업들이 많은 움직임들이 있었다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인제 2021 년도에 조사를 한 내용인데, 인제 각 일단 금융 지주사들의 어떤 디지털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2021 년도 기준으로 봐서도 대부분의 금융 지주 회사들이 디지털 부문이라고 하는 조직을 별도로 신설하고, 그다음에 지주 내에 약간 포진을 시켜서 바로 인제 사실은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주사들이 지주 내에서 디지털 부문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좀 조직해 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제 각 지주마다 좀 특성이 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인제 어떤 뭐 클라우드라든가 뭐 AI라든가 인제 특정 기술에 관련된 오너십을 계열사에게 좀 주는 케이스들이 있거나, 그리고 일단 그 지주에 관련된 고객 데이터 서비스들을 일단 플랫폼 안에서 같이 묶어서 제공하는 형태, 그리고 또 어떤 지주사들은 실제로 약간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상 제가 인제 사실 뭐 한 몇 년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실제 이렇게 저희가 디지털에 관련된 키워드, 그리고 인제 많은 금융사들이 실제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들에 많이 신경을 썼고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근데 인제 또 인제 글로벌하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결국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70% 가 실패했다. 그리고 실제 글로벌 기업 8% 만이 기술 도입에 성공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산업을 파괴한 기업은 11% 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많은 디지털 활동들이 있었는데, 실제 인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디지털이 그만큼 어렵고, 또 많이 시도를 했지만 성공 사례도 사실 그렇게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정말 근데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럼 정말 디지털 프로젝트가 그렇게 잘 다 안 됐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오해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디지털 자체가 실패했다기보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전환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오해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저희가 디지털 도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걸 실제 사례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디지털 도입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도입은 저희가 인제 크게 디지털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전환은
일단 대상이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고 신규 상품이고 이제 기존 시장에서는 없었던 영역들이죠. 그리고 이제 최적화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제 이제 기존에 있는 상품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잘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의 이제 공통점은 일단 디지털 기술 그리고 디지털 자산들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공통점이고 근데 접근하는 방법은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것과 지금 있는 비즈니스를 더 발전시킨다는 건 사실 완전히 인제 목적하는 바가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을 애자일하게 빨리 돌려서 런칭하고 또 실패하면 또 다시 피드백하고 이제 이런 방식이 더 어울리고 디지털 최적화의 방식은 실제로도 저희가 이걸 목표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하면 사실 기업 내에서도 일부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주제는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에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제 뭐 정의만 말씀드리니까 쪼끔 더 개념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시 플러스 인제 정의를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건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실제로 이 데이터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로 결국 회사가 되는 것들이 인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걸 분석하고 또 가공하고 이럼으로써 데이터 드리븐 회사가 되는 것들이 실제로는 인제 옵티마이제이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결국은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상품이 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부분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제 업무 프로세스를 제거한다든가 수작업을 좀 감소시킨다든가 이렇게 실제로 효율을 증대하는 활동이 인제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 관점에서도 실제로는 기존 비즈니스에서 비용이 인제 증대되는 거 그리고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인제 매출이 증대되는 요런 내용들이 사실 좀 다른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옵티마이제이션의 주요 키워드는 이제 프로세스 자동화라든가 데이터 분석, 고객 경험, 뭐 비용 최적화, 민첩성 확보 인제 이런 키워드들이 인제 주로 옵티마이제이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모델, 뭐 혁신, 생태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새로운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옵티마이제이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더 어떻게 잘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인제 개념이나 정의는 인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면 인제 좀 사실 현재 기업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제 가트너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인제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한 기업들이 85% 입니다. 예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기업들이 66%. 그리고 인제 옵티마이제이션만 한 케이스가 한 34%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한 게 15% 이제 동시에 다 하는 케이스들이 한 51% 정도 됐는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일단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일단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불리우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은 실제로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젝트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저희 회사도 많이 수행했지만 대부분 사실 많은 과제들을 보면 대부분이 인제 옵티마이제이션 과제들이 좀 많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는 사실 굉장히 좀 드물고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성격상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좀 나오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조사와 거의 비슷한 거는 대부분의 디지털 과제들이 대부분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많이 있었고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트랜스포메이션은 좀 적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저희의 경험에서도 예 그대로 인제 나와 있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디지털의 과제에 대한 사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쪼끔 더 인제 뎁스 있게 과제에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과제들과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건 보험사 인제 비즈니스인데 이제 보험사 비즈니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존 거라고 한다면 기존 보험 영역 결국 채널에서 마케팅, 뭐 신계약, 계약 관리, 클레임 상품 이게 이제 보험의 본원적인 프로세스들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사실은 더 효율화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들이 인제 옵티마이제이션 영역이고 저희가 인제 기존 보험사가 하지 않았던 요즘 뭐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헬스케어 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 인제 저희가 트랜스포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또 엄밀히 100% 따지자면 업무 영역으로 따지는 것들이 다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인제 AI를 적용해서 인제 심사하는 모델이 있다고 치면 AI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를 더 개선하는 것들, 이거는 당연히 옵티마이제이션이겠죠. 근데 이제 일부 잘하는 회사들은 이 심사를 AI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로는 결국은 심사할 수 있는 이 데이터 자체를 또 팔게 된다면 사실 이건 또 트랜스포메이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인제 영역이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 본원 업무 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하는 것들이 옵티마이제이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영역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그 저희가 이런 그 디지털 과제들 혹은 이제 기회들을 저희가 이렇게 실제 그 프로세스 밸류 체인 안에서 그다음에 이제 쭉 매핑한 내용인데, 인제 왼쪽은 저희가 인제 예를 들면 카테고리 관점에서 보면 고객 경험인지 디지털 콘텐츠인지 이제 에코시스템인지 분석인지 요런 식으로 인제 진행을 했고, 결국은 사실 이 요게 인제 공통점들은 디지털 기술들, 그게 인제 AI든지 아니면 분석 기술이든지 뭐 챗봇이든 혹은 뭐 키오스크든지 인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인제 진행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하나 또 그 쪼끔 더 인제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인제 말씀드리면, 이제 영국의 보험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저희가 인제 질병을 예측하기 위해서 실제로 인제 질병에 관련된 좋은 것들을 조사하고 인제 실제 입력해야 인제 예측 데이터들이 나왔는데, 인제는 뭐 생활 습관이나 취미, 인제 운동 같은 이런 모델을 만든 거죠. 인제 건강 위험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에 있는 비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또 빠르게 인제 심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케이스들도 있었고, 예, 프랑스의 사례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고객과 보험 설계사가 상담하는 내용들이 이제 빠르게 사실 인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분석해서 바로 언더라이팅 결과를 해서 기존에 이제 사람 개입이 거의 없는 모델들을 만들어서, 이런 결국은 이런 AI 모델이라든가 이런 분석 모델 자체가 실제의 업무들을 훨씬 더 간소화하고 또 비용 효율도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뭐 이 사례를 다 말씀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결국 효과적인 관점에서 인제 유형을 하나 보면 어 어떤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거는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목적을 위해서 진행한 사례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인제 분석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사례들, 그리고 인제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례들이 있었고, 또 인제 민첩성, 그러니까 업무가 좀 빨라지게 하는 이런 민첩성을 확보하는 거, 그리고 인제 비용 최적화할 수 있는 요런 활동들이 결국은 이 사실 옵티마이제이션의 그 여러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인제 그 목적에 따라서 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구분을 했는데, 저희가 인제 그 실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인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유형을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 모델이 사실은 저희가 IT 중심으로 인제 뭐 디지털도 원래 IT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라도 많고, 어 뭐 실질적으로도 현재도 요즘도 IT 중심으로 약간 디지털이 먼저 시작되는 케이스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IT 부서에서 예를 들면 요즘 AI가 주요 인제 사례죠. 이제 AI 기술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이것들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사실 접근하는 케이스들이 가장 좀 보편화되고 많이 있는 케이스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근데 인제 애자일 형태라든가 실제 빠르게 인제 사실 인제 현업과 IT가 같이 해결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마지막으로 인제 오늘 세미나 주제와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데, 현업 중심으로 인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저희가 그 인제 와이 세미나 혹시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와이 세미나 때 디지털 조직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인제 저희가 해외에 약간 성숙된 디지털 그 조직 이런 것들을 보면 디지털 조직이 초기에 있다가 이 디지털 조직들이 없어지면서 인제 현업으로 다 가서 디지털 역량이 향상되는 케이스들을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좀 성숙도가 높은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현업 내에서 디지털 역량을 갖고 인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제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제 그 쪼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제 그 디지털을 도입할 때 뭐 당연히 인제 제가 인제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비즈니스 전략이 일단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신규 비즈니스를 만들 거다. 우리는 현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기존 비즈니스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이 네 가지 질문의 조합으로서 어느 정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 비즈니스에서 어떤 걸 목표하는 거냐, 업무 생산성이냐, 고객 경험을 개선할 거냐, 좀 빠르게 진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어떤 영역들을 진행할 거냐, 상품이냐, 업무 프로세스 전반이냐. 그리고 인제 뭐 사실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좀 구체적이야겠죠. 그러면 업무 생산성,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할 거면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목표가 수립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예, 인제 그게 사실은 뭐 디지털 기술 관점에서 보면 AI나 IoT, 뭐 RPA 이런 식으로 인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을 접근할 때, 그리고 인제 사실 이제는 좀 혼동되지 말고, 저희가 인제 주장하는 바는 혼동되지 말고 '자, 우리는 기존 비즈니스를 개선할 거야. 그리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인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인제 오늘 세미나의 이제 주요 내용들은 실제로는 기존 비즈니스에서 업무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리고 뭐 상품이라든가 IB, 그러니까 진짜 현업들이 잘하는 영역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제 2배 이상 좀 향상시키고, 기술로는 인제 노코드나 로코드, 그다음에 IA 같은 경우를 도입해서 진행하는 사례들을 인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을 에 대한 개략적인 얘기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그리고 뒤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